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공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를 지적하기도 하고 공자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나 만화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공자의 전기를 쓴 사람은 공자보다 약 400년 후에 태어난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130편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이 공자의 생애를 기록한 공자세가입니다. 세가는 보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으로, 예를 들면 노주공세가는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으로부터 노나라가 멸망하여 제서가 끊길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마천은 한 개인에 불과한 공자의 생애를 한 나라의 역사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공자세가라는 이름으로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공자세가를 보면 공자의 일생과 논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자세가와 노주공세가를 토대로 공자의 일대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양공 22년에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 공방숙이고 아버지는 숙량을이며 어머니는 안씨이다. 공자의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인데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 아버지가 죽었다. 공자 나이 10살 때 양공이 축자 소공이 즉위했고 17살이 되던 해에 계무자가 축자 그의 손자 계평자가 뒤를 이었다. 공자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았으므로 젊을 때는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계시의 작은 벼슬아치를 지냈다. 젊은 시절 공자는 제자 남궁 경숙의 요청으로 노나라 군주의 허락을 받아 그와 함께 주나라에 가서 예를 배웠는데 아마도 이때 노자를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주나라에서 돌아오니 제자들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자의 나이가 30이 되던 노나라 소공 20년에는 제나라 경공과 안영이 노나라를 방문하였고 경공이 공자에게 진나라 목공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 이유를 물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5년 후 소공은 개손씨와 다른 귀족들 간의 싸움을 계기로 개손씨를 공격했다. 그러나 맹손씨와 숙손씨 등 사만이 연합하여 공실의 군대를 물리쳤고 소공은 제나라로 달아났다. 얼마 후 노나라에서 난이 발생하자 공자도 제나라로 갔다. 경공이 공자를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안영이 반대했고 제나라의 대부들이 공자를 해치려고 하자 노나라로 돌아왔다. 공자가 42살 되던 해에 외국에 있던 소공이 죽었으므로 정공이 즉위했다. 정공 5년에 계평자가 죽자 계환자가 뒤를 이었다. 이때 공자는 학문이 깊어 국내외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자에게 문의해 오는 일이 많았다. 노나라는 대부인 개손씨가 공실을 업신여겼으나 개손씨도 가신인 양화에 의해 하찮게 여겨지는 신세가 되었다. 공자는 벼슬에서 물러나 시, 서, 예, 악을 편찬했다.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 공자에게 학문을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정공 8년 양화는 공산분류와 함께 난을 일으켰다. 공자가 50살이 된 정공 9년에 양화는 계획이 실패하여 제나라로 달아났고 공산분류가 공자를 초청해 공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가지는 않았다. 그 뒤 정공은 공자를 중도의 집사장인 제로 삼았고 점차 사공에 이어 대사구 직책을 맡겼다. 정공 10년 공자가 재상의 일을 임시로 보고 있을 때 제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회맹에서 정공을 잘 보필하여 제나라에 빼앗긴 땅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정공 13년 공자는 정공에게 건의하여 사만의 봉업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개손씨의 비읍과 숙손씨의 후읍은 무너졌으나 맹씨의 보루인 성읍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듬해 공자가 정치를 잘하자 노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 한 제나라는 제나라 여자 중에서 80명의 미인을 뽑아 문이 있는 말 120필과 함께 노나라 군주에게 보냈다. 이 일로 계환자가 정무를 게을리하는 한편 군주가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자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공자 나이 55살이었다. 이때부터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다. 공자는 위나라에 기거한 지 얼마 안 되어 참소를 받아 위나라를 떠났다가 광땅에서 양화를 닮았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른 후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다. 겁에 고개 집에 머물면서
위나라 영공의 부인 남자를 만났고 이 때문에 자루가 기뻐하지 않았다. 공자가 위나라를 떠날 무렵 노나라에서는 정공이 죽고 애공이 즉위했다. 공자는 송나라로 갔으나 사마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했다. 진나라에 3년간 머물다가 다시 위나라로 갔다. 위령공이 공자를 등용하지 않자 공자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중모 땅에서 반기를 든 불일의 부름에 응하려고 하기도 했다. 노나라에서는 개환자가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인 개강자 때 공자를 불러들이려고 했으나 노나라 대부들의 반대로 제자인 영구가 먼저 갔다. 공자는 진나라에서 채나라로, 채나라에서 섭당으로 갔다가 다시 채나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도중에 자로가 장저와 권릭을 만났다. 채나라에 있은 지 3년이 되던 해에 초나라가 공자를 초빙하려고 했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낀 진나라와 채나라의 대부들이 노역자들을 시켜 공자 일행을 포위했고 공자 일행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화가 난 자로는 군자도 이처럼 공궁할 때가 있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제자들이 언짢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로, 자공, 안현 등 3명의 제자에게 번갈아 가며 같은 질문을 했다. 시에 말하기를 콧불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고 했으니 나의 도에 잘못이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이 질문에 자로와 자공이 나름대로 대답했으나 공자는 안현의 대답을 듣고 기뻐했다. 안현은 지극한 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군자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다. 도를 닦지 못한 것은 우리의 치욕이지만 도가 잘 닦여진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공자는 자공을 초나라에 보내 초나라의 힘으로 공궁함에서 벗어났고 초나라 소왕이 공자를 등용하고자 했으나 공자의 잠재력을 두려워 한 영윤자서가 반대하자 그만두었다. 공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고 얼마 후에는 노나라를 떠난 지 14년 만에 노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공자의 나이 68이었다. 공자가 귀국한 후 애공과 개강자는 공자에게 정치에 대한 자문을 하긴 했지만 등용하지는 않았고 공자도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공자는 시, 서, 예, 악을 교재로 하여 가르쳤는데 제자가 대략 3,000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유계에 통달한 자도 72명이나 되었다. 아끼던 제자 안현이 죽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라고 했고 상서롭다는 동물 기린이 잡히자 나의 도도 끝났구나 라고 했다. 공자는 군자는 죽은 다음에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을 것을 근심한다.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으니 나는 무엇으로써 후세에 내 자신을 드러내겠는가? 하고는 역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춘추를 지었다. 제자들이 춘추의 뜻을 전수받은 뒤 공자는 말했다.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 또한 춘추 때문일 것이다. 공자는 애공 16년 기원전 479년에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제자들은 모두 3년상을 치렀는데 오직 자공만은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6년 동안 있다가 떠났다. 공자의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이 무덤가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이곳을 공리라고 이름 지었다. 공자가 살던 집과 제자들이 쓰던 내실은 훗날 공자의 묘로 만들어져 공자가 사용하던 의관과 검은고, 수레, 책 등이 소장되었는데 그것은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 한고조 유방이 노나라를 지나게 되었을 때 공자의 묘에 크게 제사를 지냈다. 그 후에 제후와 경대부, 재상이 부임하러 가면 항상 먼저 공자의 묘를 참배한 연후에 정사를 처리했다. 이상이 공자세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마천은 공자세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경에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고 큰 길처럼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다. 비록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그곳으로 가고 있다. 나는 공씨의 책을 읽어보았는데 생각이 그 사람됨까지 미쳤다. 노나라에 갔을 때 중리의 묘당, 수레, 의복, 예법에 쓰인 그릇을 참관하던 중 여러 유생들이 그 집에서 때때로 예를 익히는 것을 보니 존경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나 머뭇거리며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천하에는 군주부터 어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살아있을 때에는 영예로웠으나
죽으면 끝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10여 세대를 전해 내려오면서도 학자들이 그를 받들었다. 천자와 왕으로부터 중원의 각 나라 중에 유계를 말하는 자는 모두 공자에게서 그 절충점을 찾고 있으니 가히 공자는 지극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마천이 공자를 무척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공자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사기에 썼는데 이것이 바로 중리제자열전입니다. 공자 세가가 공자의 인생 역정을 기술하면서 공자가 겪은 일과 그때그때 공자가 한 말을 소개한 것이라면 중리제자열전은 공자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주로 다루면서 제자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자 제자들의 이름과 자, 공자와 제자들의 나이 차이도 알려줍니다. 중리제자열전을 보면 논어를 읽을 때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됩니다. 사마천이 공자 세가와 중리제자열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논어를 비롯하여 당시 남아있던 자료들을 참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제일 먼저 공자의 일대기를 정리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사마천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초기에 살았던 그가 400년 전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의 전기를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떤 부분은 전설이 실화처럼 굳어진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최초로 공자의 삶을 최대한 복원하려고 한 사마천의 공로는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